안녕하세요. 마음노아의 심리상담사 노아쌤입니다. 혹시 이런 말 무심코 자주 하시나요? 난 원래 그런 거 못해. 나는 진짜 태생이 별로야. 어디 가서 내세울 게 뭐가 없어. 누가 나를 깎아내린 게 아니라 내 입으로 나를 낮추는 말이 습관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말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그 말을 믿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그 이미지로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쨌거나 나를 비하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또 자기 비하 습관에서 벗어나는 현실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말은 처음에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겸손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습관이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관계는 점점 피곤해지고 내 안의 자존감은 서서히 깎이고 나를 응원해주고 싶은 사람들까지 지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라는 잘못된 믿음이 굳어지면 진짜 변하고 싶을 때 그 말들이 스스로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비하가 실제 관계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례부터 살펴볼게요. 오늘은 지영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영 씨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난 진짜 타고난 게 하나도 없어. 머릿결도 엉망, 얼굴도 별로, 스타일도 꽝이야. 누가 칭찬을 해줘도 그 말을 그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오늘 머릿결 좋아 보인다. 지영 씨는 아닌데 화면만 잘 나오는 거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은 처음에는 진심으로 위로하고 또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말해주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만날 때마다 나는 안 돼. 나는 진짜 답이 없어. 너는 좋겠다. 너는 괜찮잖아.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 점점 친구들도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뭐라고 말해도 다 부정하는데 더 이상 뭐라고 해줘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 친구들은 지영 씨하고 만날 때 점점 정서적으로 피로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영 씨 입장에서는 나는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위로해주는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거죠.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첫 번째는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상대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언어입니다. 자꾸 나를 낮추는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처음에는 안쓰럽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위로와 격려가 도무지 흡수되지 않을 때 위로하는 쪽은 점점 무력감과 피로감을 느낍니다. 아, 내가 하는 말이 하나도 전달이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은 스스로 믿을 마음이 전혀 없구나. 상대에게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 관계에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비하는 사실상 관계를 끊어내는 언어가 되기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낮출수록 마음속에 나는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생각에도 길이 있습니다. 자꾸 나는 안 된다, 나는 별로다 라고 말하면 뇌는 그 방향으로 생각의 길을 넓혀갑니다. 처음에는 농담이었는데 자주 반복될수록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점점 사실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칭찬을 들어도 어색하고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 오히려 불편해지고 내가 나를 좋아해도 되나 하는 이상한 죄책감까지 올라옵니다. 결국 벗어나고 싶어도 내가 만든 생각의 틀 안에 갇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결국 자기 비하는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심리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라고 믿으면 그 믿음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그 믿음이 실제처럼 굳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나는 별로야. 그러면 도전도 덜 하고 의견도 덜 내고 기회도 덜 붙잡습니다. 그 결과 성장할 기회가 줄어들고
실제 성과도 떨어지고 역시 나는 안 돼 라는 이 믿음이 더 강화됩니다. 즉 벗어나고 싶은 모습에 더 가까워지는 악순환이 자기 비하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 방안은 뭘까요? 자기 비하에서 빠져나오는 3단계 연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기 비하를 하지 않는 사람의 말투를 관찰하고 따라해보는 거예요.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먼저 이미 그런 모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본인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실수했을 때는 어떤 표현을 쓰는지, 또 스스로 잘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자신을 인정하는지, 이걸 생각해보고 노트에 1-2문장만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부담 없는 표현 하나를 골라서 그대로 따라 말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는 여기까지 한 걸로도 괜찮아. 이건 내가 생각보다 잘 해내고 있어. 실수했지만 다음에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언어는 습관이라서 자주 사용할수록 내 것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나에게 먼저 건네는 연습입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요즘 내가 누군가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그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버틴 것만 해도 너무 대단해. 너는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문장이 떠오른다면 그 말을 남이 해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부터는 내가 나에게 먼저 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이걸 해낸 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는 예전의 나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더 잘 돌볼 거야. 말이 조금 오글거려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싶다가도 반복하면 내가 나를 대하는 기본 톤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또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 마음이 따뜻해진다면 주말에 작은 커피 한 잔, 보고 싶던 책 한 권이라도 나에게 주는 선물로 준비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 나는 돌봄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내 마음을 챙기는 건 중요한 일이다. 라는 감각이 조금씩 자리를 잡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해 보는 거예요. 자기 비하에 익숙한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마음은 돌봄을 원하면서도 정작 말로는 잘 꺼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면 좋습니다. 힘들어하는 친구가 당신에게 와서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어줄 수 있어? 너랑 같이 먹으면 좀 나아질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감정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문장으로 누군가에게 부탁해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 좀 지쳐서 그런데 내 장점 3가지만 말해주면 힘이 날 것 같아. 지금 아무 말 말고 30초만 안아주면 좋겠어.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요청하는 건 내 나약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회복하는 건강한 능력이에요. 어쨌거나 나를 비하하는 말부터 멈추는 게 시작입니다. 자기 비하는 순간 농담처럼 보이지만 관계를 지치게 만들고 나에 대한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결국에는 내가 되고 싶지 않은 모습에 더 가까워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나를 사랑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어쨌거나 나를 비하하는 말부터 멈추는 것. 그 자리에 아주 작은 말이라도 나를 지지하는 문장을 하나씩 채워 넣을 때 자기 비하의 패턴은 분명히 약해질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나도 모르게 나를 깎아내리던 말들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감정, 관계, 자존감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조금 덜 깎아내리고 조금 더 다정하게 자신을 대할 수 있도록 마음 놓아 노아쌤이 계속 함께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